자, 그러니까 계속 보시죠. 다음 이제 121쪽입니다. 121쪽에 5장 도시군계획 시설이죠.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으로 써져 있는 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장 이름은 도시군계획 시설입니다. 먼저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121쪽에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네모 1번 의,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관리 계획 표시요.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표시요. 시설을 말한다. 표시한 거 7글자가 뭐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이름이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소리만 내시면 돼요. 소리만 내면 틀릴 리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한 줄입니다만,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거기에 밑줄 하시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용도지역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용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용용용 입지 기계정 다 뭐로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 11글자가 뭐예요? 줄이면 6글자이죠. 기주의 협심결이라고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6글자를 11글자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모 2번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다음 시설 말한다. 그 옆에다가 53가지 공적시설 쓰시고요. 53가지 공적시설. 국민생활에 필요한 53가지를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교통시설로 도로 등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 그래서 53가지를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는데, 시설군 이름만 한번 보시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서 각각 덩어리별로 7가지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아래, 그러니까 문장형,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 그러니까 도자광, 3글자 표시하시죠. 도로의 도, 자동차 정류장의 자, 이 광장의 광은 다음과 같이 세분 표시요. 세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도로는 뭐라고 무슨 도로들로 세분할 수 있고,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니까 1-1번 X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자동차 정류장은 자동차가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 6가지가 있는 거고요. 3번 광장 좁아요, 넓어요? 넓은 거죠. 그러니까 넓다고요. 가나다라 마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네모 1번, 그러니까 양보 1번 원칙.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명칭, 위치 표시요.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표시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11글자 6글자 뭐고요? 기주의 협심결인 거죠. 그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 2번 예외.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요. 아니하다. 즉 뭐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박스에 셋째 줄에 동그라미 1번, 그 셋째 줄에 기억번, 그 아래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기억번의 둘째 줄 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표시요. 시장, 공공청사 표시요. 공공청사. 지금 기억이 4줄인데요. 넷째 줄 끝에 그러니까 세 덩어리요. 장례식장 표시요.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표시요.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표시요. 폐차장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거치지 않는다. 여기까지고 다시 이제 앞쪽 놓고 이 두 쪽을 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53가지 시설을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53가지 공적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도로 등등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고요. 그렇게 결정된 시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1글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 엄청 가지수는 많겠죠.
그러니까 1년 동안요. 세종시에서 1년 동안 53가지 중에 하나 도로 꼭 설치만이 아니라 정비 개량도 포함되잖아요. 한 10건 결정했다고 치죠. 수도 10건 결정했다고 치죠. 여기 만들어져 있는 행정구역만이 아니라 주변 넓게까지가 다 세종시잖아요. 그러면 각각 10개씩만 결정을 해도 몇 건이 결정되는 거예요? 530건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한 건 한 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기반시설.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기구로 결정됐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가 결정이 된 거죠. 이 빨간선 두 줄을 도시군관리기구로 결정한 시설. 그러니까 이 긴 얘기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거고 그냥 도로는 필요하다. 그것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그 반석동인가요? 예, 반석동 100번지 쪽으로 4차로 도로를 내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결정된 겁니다. 이게 있는데 뭐 100%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가 있었죠. 청사, 시장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A군, B군, C군, 군 3개가 있었어요. 합쳐서 DC, 하나의 시가 됐습니다. 시가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시청 있어야 되죠. 당연히 시청이 있어야 되지 시청을 만들지 말지 그걸 결정할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당연한 것들 아니면 가벼운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요. 그러니까 이름 두 글자만 소리 내면 되는 거죠. 소리만 나면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두 가지가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냐고요. 두 가지를 알아야 다른지를 알죠. 산수유와 개나리는 워낙 다르니까 다 아십니다. 진달래와 철쭉, 그러니까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뭐 매번 알다가 까먹고 그러는데 일단 진달래와 철쭉 이름은 나와야 그 차이가 뭔지를 아는 거죠. 이름도 모르는데 차이를 구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 모잠비크, 콩고, 부룬디 뭐 이런 데 나라들 다 구분해서 세네갈 거기 음악은 어떻고 거기 사람은 어떻고 그런 거 구분하냐고요.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모르잖아요. 그냥 아프리카 그러고만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이 야 아프리카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라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그런 겁니다. 뭐 우리는 그냥 도로는 필요하다. 그러면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다 아시는 거지만 두 가지만 소리 나면 된다고요.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다르다고요. 뭐가 다른지는 나중에 아시면 다행이고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기반시설, 구체적 대상이 정해진 게 도시군계획시설. 요거 결정하는데 이 빨간 선 두 줄 긋는데 2년, 3년 예산 5억, 8억을 썼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이 있는 거죠. 그럼 다시요. 그러니까 그 121쪽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네모 2번, 사람 사는데 필요한 53가지 기반시설, 그 중에 도자광 3가지는 세분할 수 있다. 122쪽 제2절 네모 1번, 양괄호 1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원칙. 양괄호 2번, 당연하거나 뻔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에요. 123쪽에 네모 2번, 뭐 양괄호 1번, 본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의 기준, 표시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국토, 표시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뒷내용 관계없습니다. 양괄호 2번 X 하시고요. 양괄호 3번 제목에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 표시요. 관리 만들었으면 문제 안 생기게 잘 관리를 해야죠.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선 긋고요. 국가, 표시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가보니까 꺽세요. 국가 관리하는 경우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 표시요. 중앙 관세장이 관리한다라고 돼 있고 관리한다 꼭지에 닫고 사선 긋고요. 지방, 표시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러면 둘째 줄에 국가, 셋째 줄에 중앙 했는데요. 그 둘째 줄의 국가와 셋째 줄의 중앙을 선으로 연결하시고요. 중앙이 장관을 얘기하고 장관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참 거리에서 읽었는데 둘째 줄, 셋째 줄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누가 관리한다고요? 국가가 관리한다고요. 중앙이 관리한다, 장관이 관리한다, 국가가 관리한다. 그다음에 셋째 줄, 넷째 줄 지방이 관리하는 건 지방이 관리한다고요. 못 하려고 읽었어요. 바쁜데. 국가 관리하는 시설은 누가 관리하고요? 국가 관리하고요. 지방이 관리하는 시설은 누가 관리하고요? 지방이 관리한다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모 3번 공동구가 있습니다. 양보 1번 의, 그러니까 공동구란 제하 매설물을 공동수용, 표시요. 공동수용 함으로써 위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개선, 보전, 교통의 원활한 수통을 기하기 위해서 제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네모 3번 공동구에다가 53분의 1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줄여서 국토법이라고만 쓰시죠. 뭐 국토계획법 다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또 국토법 쓰면 또 외울 거리가 하나 더 생기니까 국토계획법 쓰시죠. 그러니까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53가지 기반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53가지 기반시설 중에 하나라는 것도 확인하고 가시죠. 한 장 앞에요. 121조 네모 2번 기반시설 표의 셋째 줄 유통공급시설에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파이프, 가스파이프, 열공급파이프, 방송통시설 공동구 표시요. 공동구가 53가지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보시고요. 그런데 공동구 53가지 중에 하나인데 공동구에 대해서 규정할 내용이 아주 세부적인 거 빼고는 법으로 규정할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장, 두 장, 그 정도입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그래서 따로 법을 만들지 않고 그냥 무슨 법에다 써놨다고요? 국토계획법에다 써놓은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도로만도 뭐 그러니까 법이 6개, 7, 8개가 따로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을 써놨고요. 하나 더 쓰시죠. 국토계획법이니까 관청형 누구요? 네 글자. 특광시군이죠. 국토계획법에 있으니까 관청은 특광시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설명이니까 그림 뭐 안 그리셔도 되고요. 다 모든 걸 다 옮겨 쓰려면 복잡해집니다. 노란색은 쓰시고 노란색이 아닌 것들은 그냥 참고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자, 공동구가 없는 곳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있다고요. 도로가 있는데 파이프들은 다 도로도 쭉 흘러가고 파이프도 쭉 흘러가니까 파이프들을 도로 밑에 묻어두게 됩니다. 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뭐 그다음에 하수도 파이프, 뭐 인터넷 파이프 등등등이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요? 뭐 수도관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수도관 교체를 하러 들어갑니다. 수도관 교체를 하러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 막죠. 차 막고 아스팔트 다 뜯어내고요. 그다음에 파 들어가죠. 파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이프가 뭐가 묻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딘가는 처음에 만들 때는 다 도면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돼서 없어졌어요? 쥐가 다 갉아먹었어요. 쥐가 오줌 싸고 떡져서 뭉개지고 쥐가 다 갉아먹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땅 밑에 파이프가 뭐가 붙어있는지 관청에서 도면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10분의 3밖에 안 돼요. 10분의 7은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건 제 마수도 파이프가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팍팍 파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살살 파. 이 근처에 뭔 파이프 있대. 어디에 있다고? 몰라. 살살 파. 삽으로 살살 긋고 있습니다. 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파?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한번 팍 파. 그냥 팍 팠어요. 펑 터지고요. 그래서 동네 마비되고, 뭐 수도관 터지고, 뭐 하수도관 터지고, 그런 경우들 자주 있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데 이제 길가에 보면은, 뭐 무슨 가스관, 아니면 뭐 인터넷관, 뭐 그런 것들은 뭐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매번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거죠. 일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도로 밑에 아예 구조물을 만들자고요. 도로가 있으면 어차피 도로 밑에 파이프를 묻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든 이제 신도시 만들 때나 가능한 거겠죠. 구도심에서 차 막아 2년 동안 차 막아놓고 거기다 이런 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를 만들 때요. 아예 땅을 깊게 파자고요. 좀 더 깊게 파서 거기다 큰 콘크리트 박스를 묻어두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위에 묻고요. 그 다음에 땅을 반듯하게 하고요. 여기다 이제 아스팔트를 덮으면 이게 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있고
차 이제 그 비 오면 차가 빗물 흘러내려가게 그러니까 차도의 가운데를 좀 높여놓잖아요.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고요? 도로를 만들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 도로 밑에 있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뭐라고 하고요? 공동구라고 합니다. 공동구를 만들고 거기에 여기는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작업 통로도 있어야 돼요. 공동구 파이프가 쭉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한다. 그러려면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1톤 트럭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트럭들 들어가세요. 방구 뿡뿡뿡 끼면서 다니면은 환기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질식돼서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톤 정도의 전기차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왔다 갔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 통로가 있고 뭐 나름대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거치대를 놓는 거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하수도 파이프, 그다음에 무슨 파이프, 그다음에 가스 파이프, 상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인터넷 파이프 등등, 그다음에 뭐 난방 파이프 등등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구를 만들고 파이프를 다 집어 넣어놓으면 파이프 교체 공사를 할 때 아니면 파이프를 새로 집어 넣을 때 차 막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공동구인 거고요. 따라서 이런 공동구는 당연히 언제 때나요? 신도시 만들 때나 공동구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구도심에서는 공동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동구가 만들어지면 누구한테 큰 도움이 돼요? 보자고요. 여기에 A 주민 살고 계십니다. 여기에 B 주민 살고 계세요. 수도 파이프로 이제 수돗물이 들어온다고요. 수도 파이프로 수돗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요. 수도꼭 열면 수돗물 나오죠. 그러니까 수도꼭 열면 수돗물 나옵니다. 근데 지역 주민한테는 그게 도로미 파이프로 들어오든 공동구 파이프로 들어오든 주민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는 거죠. 저기 가서 이러는데 이게 공동구에서 나온 수돗물이요. 이게 그러니까 공동구 통해서 온 수돗물이요. 그냥 도로미 파이프로 온 수돗물이요. 그거 구분한 사람 없잖아요. 일반 주민에게 좀 더 도움은 되는 거지만 이건 파이프 사업자에게 도움되는 거죠. 공동구는 이 파이프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사업자들은 돈 세 가지를 특별히 내야 됩니다. 이게 없을 때보다는 파이프 사업자들은 편한 거죠. 돈 세 가지가 있는데 가서 보도록 하시죠. 가면서 보겠습니다. 보시죠. 공동구 파이프 싹 묻어보자는 구조물을 얘기하고 양괄 2번 공동구 설치, 방괄호 1번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심과르교 설치를 결정하여나 다음 각구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괄호에 있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표시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표시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뒷문장 빼고요. 그러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1, 2, 3, 4, 5, 6 있는데 박스 앞에다가 신도시 쓰시고요. 신도시 만들 때나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요. 구도심, 뭐 대전역 앞에, 아니면 서울의 종로, 거기 찻길 막아두고 2년 동안 2공사 한다고 찻길 막아두면 시가지가 다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1번,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박스 앞에 신도시 썼고요. 근데 우리나라 1번 공동구가, 그래도 우리나라 신도시, 1기 신도시 전에요. 그전에도 뭐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개발이요. 그러니까 여의도 쓰시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개발했었잖아요. 여의도 때 우리나라 1번 공동구가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요? 여의도요? 여의도요. 얼마 초가요? 200만 초가요. 200만 초가 때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여의도 신도시 때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200만 초가고요. 뭐 방괄호 2번 그러니까 공동구 설치 절차 그러니까 방괄호 2번 X 하시고요. 다음 쪽 와서요. 125쪽에 방괄호 3번 공동구 설치 비용 동그라미 1번 비용 부담 공동구의 설치 표시요. 설치에 필요한 비용 표시요. 비용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 표시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표시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인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공동구가 만들어지면 파이프 사업자한테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 사업자도 무슨 돈 내라고요? 그러니까 설치 비용 내라고요. 공동구를 만들어야 파이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동구가 다 만들어지고 파이프가 들어가면 공동구 점용자인 거고요. 지금 이제 공동구를 만드는 중이죠. 공동구를 만드는 돈을 내라고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집어 넣을 사람, 이 파이프 사업자, 파이프를 집어 넣을 사람, 차지해서 쓸 사람 뭐라고 하고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양괄호 3번, 그러니까 공동구 A 수용, 방괄호 1번 땡땡. 그러니까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이 모두 수용, 표시요.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공동구 만들었으면 당연히 파이프 다 집어 넣어야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방괄호 2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제1호부터 8호까지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8호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표시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스에 7번 가스관 표시요. 가스관. 8번 하수도관 표시요. 하수도관. 그 가스관 하수도관 아래에다가 폭발 위험 쓰시고요. 얘들은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참고로 좀 더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공동구는 53가지 기반시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범주에서요. 그러니까 1급 보안시설이에요. 지금 을지 가디언인가요? 을지 가디언 훈련이라는 이름이 좀 이렇게 익숙하신가요? 옛날에 팀 스피리트 훈련은 좀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국민한테 엄청 강조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도 엥 하면은 어디 좀 차 멈춰 서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냥 국민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제 그 군인들끼리만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북한 애들은 폴짝폴짝 뛰고요. 난리가 아닌 거죠. 지금도 핵 항모 오고 그랬습니다만, 검은 백조요? 하얀 백조요? 아무튼 폭격기, 그냥 폭격기 한 대면, 그러니까 평양이 한 6개 씨는 그냥 싹 잿더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오고 그게 다 날라온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한국이 있는데 무슨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소련 블라디보스크에 있는 배만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유럽에 있던 배까지 다 여기로 왔다고요. 중국의 상해에 있는 배까지 다 왔다고요. 모든 군함, 전폭기들 다 왔습니다. 그래서요, 소련과 중국의 모든 군함, 그러니까 모든 건 아니지만 좀 남겨놓겠지만 군함의 한 3분의 1, 그다음에 전폭기들 한 2분의 1이 대한민국 앞뒤를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좀 기분이 좋을까요? 좀 걱정되겠죠. 그런 걸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훈련 때마다 여기는 1급 보안시설이에요. 훈련 시작하면 가장 먼저 군인들 가서 지키는 게 공동구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터미널 터졌다고 치죠. 세종터미널 터지면 얼마나 커요? 그건 이제 사람 다친 건 큰 거고, 사람 다친 거 빼고 나서 보면은, 터미널 터지면 뭐 하고요? 그 앞에 임시로 작대기 몇 개 세워놓고, 팻말 세워놓고, 거기서 어디 가는 버스 설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 IC에서라도 다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 터지면요, 시가지 전체가 싹 마비되는 거죠. 1급 보안시설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여러 가지 파이프 중에 가스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는 폭발 위험이 있잖아요. 그거 터지면 시가지 전체가 다 마비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쪽 검토를 거쳐서 수용할지 말지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방과후 3번, 그러니까 수용 절차 동그라미 1번 갖고 장난으로 시험 낸 거 있는데요. 장난은 장난이고 그냥 시험 나왔으니까 표시만 하시면, 동그라미 1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몇이요?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몇이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몇이요? 통지한다. 1, 2, 3, 4 읽을 거 없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먼저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파이프를 집어 넣는 거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파이프 사업자들 와서 파이프 집어넣으세요. 10개 업체가 동시에 와서 하다 보면 난리들이 아닐 거잖아요. A 업체 먼저 오시고, B 업체, C 업체 각각 이쪽에서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D 업체 오시고, 날짜들을 정해줘야 와서들 하겠죠. 그것을 알려주라고요. 그래 와서 파이프를 집어 넣을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2번 X, 3번 X, 방괄호 4번 X, 기준 이제 더 이상 읽을 거 없고요. 양괄호 4번, 공동구의 관리, 방괄호 1번, 공동구는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과 관리 표시요. 관리한다. 7번 보시죠.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이니까 관청 네 글자 누구라고요? 특광시군이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과로 2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방과로 3번 X 하시고요. 방과로 3번 한 번 나왔나요? 한 번 나왔습니다. 방과로 3번 놔두고요. X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방과로 4번 X, 방과로 5번 X 하시고요. 양과로 5번 공동구 관리비용, 방과로 1번 관리비용 부담 땡땡. 그러니까 공동구 관리 표시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표시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 표시요.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그러니까 부담 비율은 점용률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까지만요. 파이프 사업자는 무슨 돈도 내야 되고요. 관리 비용도 내야 됩니다. 공동구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도둑고양이 도둑지들 놀이터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관리 잘 하라고요. 파이프 사업자는 돈도 관리 비용도 내라고요. 방과로 2번 X, 방과로 3번 본문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군 특별시광역시 특특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 표시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 차지해서 쓰고 있는 만큼 돈도 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점용료 사용료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고요. 또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수도 파이프를 두어 달 넣었다 두어 달 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가는 게 점용. 잠깐 동안만 씁시다. 잠깐 들어가는 게 사용인데 관계없고요. 아무튼 파이프 사업자는 돈 세 가지를 내야 된다고요. 다 파이프 사업자에게 혜택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보셨고 다음 쪽에요. 128쪽에 네모 4번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광역 얼마나 넓어서 광역이요? 둘 이상이 광역이죠. 양과로 1번요. 광역시설의 이 땡땡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둘 이상 묘죠. 둘 이상 정확하게는 이제 특광시군인데 그러니까 도시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로 2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의 땡땡 광역 표시요. 광역 시설의 설치관리는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관리에 따른다. 국어가 딱 한 가지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은 것 뿐이죠. 한두 번 하고 나시면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첫 번째 기주의 협심결 무슨 절차를 거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네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그 특광시군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서관 만든다고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경부고속도로는 어느 하나의 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이상에 걸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설은 그냥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좀 덩치가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도시군계획시설 일반적인 설치관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광역은 광역 둘 이상이니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추가되는 겁니다. 광역을 자그만 걸로는 A 플러스 B도 있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엄청 많잖아요. 대한민국 거의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따라서 양괄 2번, 방괄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본문,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협약, 표시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표시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표시요. 할 수 있다. 그래서 A 플러스 B니까 협약, 협의회, 서로 약속 정해서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2번 X,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냥 앞에다 쓰시죠. 협약 등이 있고 거기다 특수법인 동그라미 3번 앞에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로 KTX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한다고요. 동그라미 3번 땡땡 그러니까 국가계획 표시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표시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표시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속철도, 그거는 어느 지역 문제가 아니죠. 2개짜리 시, 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뭐 그건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요. 먼저 우선 첫 번째, 한국고속철도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다른 법이요.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한국고속철도공단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한국고속철도를 설치를 한 거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한국고속철도를 세 글자, 영어로 세 글자, 뭐로 바꿨고요? KTX라고 바꿨죠. 그거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뭐 양구할 3번 혐오시설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이러저러한 이름들이 있는데, 뭐 나머지 것들 갖고 특별히 뭐 혼동할 일은 없고, 요 두 글자요, 두 단어요.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이게 소리가 나야죠. 도시군계획시설, 7글자, 한 호흡에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이 빨간 선 두 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도시군계획시설, 빨간 선 두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그냥 종이 쪼가리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지 아직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자,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129쪽에 6장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요, 제1절 네모 1번 의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표시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표시요.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 표시요.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표시요. 사업을 말한다. 뭐 틀려야 틀릴 수가 없는 거죠. 박스에 도시군계획사업 표시요. 도시군계획사업.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그 앞에다가 공익사업 쓰시고요.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끝에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그건 빼도 되고요. 시설사업 표시요. 시설사업. 동그라미 2번 끝에 네 글자 개발사업 표시요. 개발사업. 동그라미 3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시요.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말이 그러니까 요거를 꼭 잡으셔야 된다고요.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무슨 동 100번지에 4차로도를 만들겠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했으면 사업을 해야죠.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요. 이제 용용용, 입지, 기계점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용용용이 있죠. 그러니까 용용용. 땅바닥 이름 정해서 그러니까 요건 지켜야 돼. 요거 말고는 네 마음대로. 근데 여기는 아예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거의 없죠.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입지는 뭐였고요. 관청에서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죠. 도면대로 건축하고 도면에서 완화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사업 세 가지가 있죠. 개인 돈 벌자는 사익사업이요, 공익사업이요. 공익사업이죠. 그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뭐로 결정했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단어 갖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소련 말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는 그냥 3번, 5번 하시고 소리 내시면 되는 거지. 그것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 국토계획법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 개인이 세워요? 어느 집안에서 세워요? 관청에서 세워요? 관청에서 세우는 거죠. 관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고요? 공무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집 돈 벌라고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월급은 받아가지만 그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 또 아니면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개인이 자기 돈 벌려고 땅 손대는 걸 네 글자 뭐라고 하고요?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죠. 공무원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이요? 사익사업이요? 공익사업이죠. 당연히 공익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인데 공익사업을 뭐라고 한대요? 모르겠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냥 공익사업에 용용용, 입지, 기계정 세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개발법 다음에 따로 보시고요.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이제 다른 법에 따로 빠져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걸 귀찮아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네모 1번에,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그 박스에 그 삽자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그 스페이드 표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동그라미 1번 끝은 뭐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요. 시설자를 주가 물어가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고, 주가 갖다 놓으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고, 그것하고 귀찮아하기도 하겠습니다만, 큰 초점 아닙니다. 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9조 6장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그 위에다가 언저리에다가 다음을 그려주고 가시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그러니까 계획 2개, 3개를 세우는데 여기는 계획 2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또 이제 사업 절차하고 또 2절은 또 전혀 다른 거여서요. 그러니까 2절 단기 집행 계획은 사업 절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따로 보고 설명드리죠. 제2절 단기별 집행 계획의 수립, 네모 1번, 양구 1번 수립권자, 그러니까 방과 1번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첫째 줄 끝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 표시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실부터 2년 이내 표시요. 2년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표시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려면 미료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하여야 한다. 방과 2번은 나중에 보시고, 양과 2번 공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초점 아니고요. 동그라미 네모 2번이요. 네모 2번. 본문.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표시요.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표시요.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 표시요.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표시요.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사선 긋고요. 준 내용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지금 네모 2번은 몇 년 내외요? 3년 내외인 거죠. 그래서 네모 2번 앞에다가 3년 내외 착공 일정 쓰시고요. 얘는 지금부터 3년 안에 착공한다. 얘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3년 뒤에나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7글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앞쪽 가시고요. 앞쪽이요. 129쪽이요. 그러니까 제2절 네모 1번, 양과 1번 수립권자, 그러니까 반괄호 1번, 그러니까 원칙 땡땡. 그러니까 특광시구는 도시 첫째 줄 끝에 도시가 있죠. 그 도시 위에다가요. 그러니까 530개 각각마다 쓰시고요. 530개 각각마다 129쪽 네모 1번 129쪽이요. 네모 1번, 양과 1번, 반과 1번 첫째 줄 끝에 도시 530개 각각마다 쓰시고요. 몇 년 안에 세우라고요? 2년 안에 세운다고요. 2년 안에 세우는데 세우는 내용이 뭐라고요? 세우는 내용이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은요. 그러니까 옮겨 쓰는 게 더 어려워요. 그냥 편히 들으시기만 하시죠.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한 건 한 건 이 단어가 그려지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다고요. 기반시설 몇 가지가 있어요? 53가지가 있죠. 어느 세모시를 보자고요. 세모시에서요. 그러니까 2017년에 그러니까 도로 결정했습니다. 도로 A, B, C, D 결정했다고요. 그러니까 도서관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그러니까 또 A, B 결정을 여기는 바꿔서 얘기할까요? P, Q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53가지 1년 동안 10개씩만 해도 몇 개가 생겨요? 530개가 결정된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2017년에 4개 결정했으면 2018년은 놀아요? 아니죠. 2018년에 도로, 그러니까 2,
F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PQRS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결정했으면 밤에 우렁각시가 와서 만들어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렁각시가 만들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죠. 사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그러니까 아무튼 동네요. 어느 동네가 도로 만들겠다. 도로 A 결정했으면 돈이 그냥 창고에 돈이 막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세종시 그러니까 지하 창고에 가면 그러니까 창고 금고문을 지하층 문을 금고문을 열면 그냥 5만 원짜리가 그냥 우리 교실 한 5배 될 만큼 쌓여 있고요. 그래서 돈을 손으로 집어올 수도 없고요. 조그만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돈 퍼다가 갖다 그냥 날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돈은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세종시가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급한 일이면은 바로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하겠지만 어지간하면 돈 확보하는데 예산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2017년 말이 있겠죠. 2017년 12월, 그러니까 2018년 12월이 있고요. 또 2019년이 이어지고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A 만든다. 그 엄청나게 급한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의 연말 예산은 그러니까 지나봐야죠. 그러니까 그의 연말을 지나봐야 예산이 배정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한번 지나고요. 엄청나게 급한 일이 아니면 그의 연말이 떨어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한두 건이냐고요. 또 그 다음은 지나봐야죠. 그러면 2번 배정되면 예산이 떨어져요? 지금 뭐 무슨 가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돈땡이 금땡이 캐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돈 없습니다. 돈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냥 그걸 모른다고요. 최소한 2번은 지나봐야 돈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얘에 대해서요.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거 결정된 거에 대해서 2019년 5월 15일에 합니다. 그런 건 택도 아니고요. 운이 좋으면 아니면 뭐 이게 데모가 심하든지 아니면 누구 뭐 백이 세든지 이제 그 백 센 거는 안 나와야죠. 백 세서 뭐 어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그게 국정농단이잖아요. 근데 운이 좋으면 2019년부터 20년, 21년까지는 그 안에는 사업을 합니다. 라고 발표가 될 거라고요. 운이 없으면 언젠가 배정은 해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돈은 아직 없다고요. 아무튼 언젠가 하긴 할 건데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럼 후순위로 밀려 있으면 안 한다고요? 나중에 한다고요? 나중에 한다고요. 얘는 나중에 할 겁니다. 언제쯤요? 몰라요. 관청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좀 나중이라도 좀 언제쯤 된다고 얘기는 좀 해줘야지. 모른다니까요. 돈이 좀 있어야 돈 좀 이렇게 있으면 할 거 아니에요. 돈 어떻게 예산 배정 안 된대요? 몰라요. 그게 뭐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에 대해서도요. 그의 연말 지나고 다음에는 지나야 돈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돈이 떨어졌으면 지금부터 3년 안에 합니다. 돈이 안 떨어졌으면 얘는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행히 운이 좋아서 얘는 예산 배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수합니다 라고 정해졌다고 치죠. 그러니까 B 도로는 얘는 그러니까 뭐 좀 돈은 모자라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급한 건 아니라고요. 얘는 나중에나 봅시다. 언제요? 몰라요. 나중에요. 그게 언제쯤이야?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로또 떨어지면 하고 그게 뭐예요? 나중에나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가 결정이 됐어요. 2가 결정됐으면 2019년 연말이 있고요. 202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됐으면 그러니까 얘도 역시 다 나는 거죠. 그에 한 번 다음에 예산 배정 지나서요. 이때 돼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이고 다행입니다. 얘는 그래도 2020년
21년, 22년 3년 안에는 합니다. F는 한 해 지나고요. 또 한 번 연말 지나고요. 아이고 뭐 얘도 뭐 모르겠네요. 언젠가 하긴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바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한다는 게 아니라 발표하는 시점에서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수합니다. 그런데요. C는 긴급해서 긴급 복구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착수를 했어요.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얘는 3년 안에 합니다. 3년 뒤에 합니다. 하는 걸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할 리가 없죠. 아직 착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3년 안에는 할 겁니다. 3년 뒤에는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요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부른다고요. 요걸 뭐 다시 줄여서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도로, 그러니까 그래서요. 지금 2020년 1월,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죠. A, B, C, D, 그러니까 E, F, 그 다음에 도서관, 그러니까 P, Q, R, S가 있습니다. S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얘는 이미 착수했다고요. 착수했으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얘기할 리가 없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2020년으로 보죠. 2020년 1월 달로 봤을 때, 얘는 지금부터 3년 안에는 합니다. 2020년, 21년, 22년에는 합니다. 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합니다. 얘는 이미 가고 있는 거고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안에는 합니다. 얘도 나중에 봅시다. 얘도 나중에 봅시다. 얘는 지금부터 3년 안에는 합니다.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라고 발표를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설 결정했으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거 다 알 필요 없고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언제 하냐고요. 언제 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한다고요? 3년 안에 한다고요. 얘는 언제 한다고요? 모르겠다고요.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3년 뒤에나 봅시다 하는 거지 얘를 4년째 착수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3년 안에 합니다. 나중에 봅시다. 3년 안에 합니다. 나중에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계집행계획 목록에서 아예 빠지는 거죠. 이미 착수가 된 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도면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동네 도로 언제 한대야? 3년 안에 한대야. 3년 중에 언제쯤 할지는 모르고, 그건 모르고, 그건 안 나오고, 3년 안에는 한대야. 그러면 옆 동네, 저 B 동네 도로는 언제 한대야? 그건 모른디야. 뒤로 밀렸디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알게 되죠. 그러면 시설은 많이 결정을 했는데, 그게 언제, 어디가 될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튼 그러고요. 또 별별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은데, 딴 거 안 하고요. 요것만 찾으세요. 요 땅은 나중에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토지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건물을 못 짓는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다가는 할 때까지 조금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3빌딩 같은 건 못 짓는 거고, 요 목록만 찾아서 그 땅 주인은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땅 주인은 다 포기하고 있으니까 아저씨 소유권 아저씨 거고 잠깐 동안만 내가 좀 씁시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은 포기하고 있는데 그 땅 이용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만 해도 떼돈을 벌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다고요. 우리 동네 도로를 언제 할지, 저 동네 도로를 언제 할지 이걸 다 알아버린다고요. 지금 쓰실만 지금 쓰셨나요? 됐죠? 더 쓸 건 없죠. 자, 그러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라고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우리 동네 도로 언제 한대야? 1단계이야. 저 동네 도로는 언제 한대야? 2단계이야. 그렇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모르죠. 우리 동네 도로 언제 한대야? 1단계이야. 뭔 소리야? 저 동네 도로 언제 한대야? 2단계이야. 뭔 소리야? 모르는 거죠.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한 거죠. 성공했다고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발표는
예산 배정 2번은 지나야 되니까 몇 년 안에 발표를 하고요. 2년 안에 발표를 하고요. 발표를 하는 거는 2년 안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 일정은 몇 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하고요.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뭐 이거는 그러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안 세워도 1단계, 2단계 이걸 발표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 없어요. 1단계라고 해놓고 3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 없어요. 어떤 효력 규정이 없다고요. 이걸 세우지 않았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효력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뭐고요? 립 서비스인 거고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고요? 주둥 뭐뭐 서비스입니다. 효력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다음 이제 130쪽에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가게 되는데, 시행자 가기 전에 뭐 131쪽 위가 낫겠네요. 131쪽 위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주시죠. 계획 2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해요. 어디다 도로를 만든다는 걸 정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 100번지일 때 여기에 도로를 낸다. 그 위치를 결정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시행자는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도를 써내는데요. 지금 위치는 결정돼 있죠. 그러니까 위치는 결정돼 있는데 그 도로를 어떻게 만들지, 중앙 분리대인지 중앙 분리선인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가로수는 뭘 신고 도로 밑에 파이프는 뭐 묻을 건지, 그러니까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뭐라고 하고요?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끝.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야 되죠. 시행자가 지 마음대로 공사 끝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사 끝 발표가 있어야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냥 계획 2개를 세우는데, 첫 번째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첫째 주 또 앞지가 마르고 닳도록 본 거죠. 네, 바로 그래서 시행자부터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고요. 네, 잠깐 쉬고 그다음에 3절 이하 내용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